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성우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내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꿈만 같은 일상이었어요. 성우는 34살로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이었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꾸준한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반면 지은은 32살로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 살림을 챙기고 있었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성우의 고등학교 동창인 민재의 소개였습니다. 민재는 성우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미팅을 주선했던 거예요. 그때 만난 지은과 성우는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1년간의 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재는 주례를 서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축사를 맡아 했어요. 그날 민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성우 형과 지은 누나가 만나게 해드린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성우와 지은은 그런 민재에게 고마워했죠. 신혼 초기 지은은 정말 다정한 아내였어요. 매일 아침 성우가 회사에 갈 때면 현관문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줬고 때로는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사무실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성우의 직원들은 지은이 올 때마다 사장님 부인이 정말 예쁘고 착하다며 부러워했어요. 성우 역시 지인들 모임에서 지은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워낙 살림을 잘해서 말이야 요리도 정말 맛있게 하고 집 정리도 완벽하게 해놔 정말 복받은 것 같아.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곤 했어요. 지은이 장바구니를 밀고 성우가 뒤따라가며 이것저것 고르는 모습은 여느 신혼부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근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죠. 밤에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었어요. 그럴 때마다 성우는 자신이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해준 민재에게도 고마웠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지은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사업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아이도 낳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성우는 매일 아침 지은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었고 지은은 성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자주 끓여주었어요. 작은 2층 침대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킬킬거리고 웃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며 부러워했죠.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당연한 일상들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평화로운 시간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 성우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은의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8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성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생활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지은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예전에는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8시, 9시가 되어서야 지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야근이 많아졌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정말 바빠. 지은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성우는 아내의 고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지은이 들어올 때까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곤 했죠. 하지만 지은은 피곤하다며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샤워부터 하러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더 이상한 건 지은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우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재빨리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성우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회사 동료들이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가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잠자리였어요. 신혼 초기에는 항상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지은이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성우의 코골이 때문이라고 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와, 거실이 더 조용해서 좋을 것 같아. 성우는 미안한 마음에 코골이 방지 제품까지 사서 써봤지만 지은은 여전히 따로 잤습니다. 심지어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에 이불을 가져다 놓고 아예 분리된 공간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각자 공간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한 부부도 때로는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 지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성우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주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함께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지은이 친구들과 만나겠다며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서 못 가겠어. 성우도 이해하려고 했지만 매주 반복되는 상황이 조금씩 서운했어요. 혹시 자기와 있는 게 지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스킨십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기도 했는데, 이제는 성우가 다가가면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죠. 성우가 안아주려고 하면 몸을 살짝 빼면서 오늘은 정말 힘들어. 그냥 쉬고 싶어. 이런 식으로 거부했어요.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웃던 시간들이 사라졌어요. 성우가 회사 일이나 사업 이야기를 해도 지은은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았고, 본인의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 별일 없었어. 이런 대답으로 대화를 끝내버리는 일이 잦아졌죠. 성우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 놓고 작은 선물도 자주 사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고맙긴 한데.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이런 식의 반응이었죠. 이런 상황이 한 달, 두 달 계속되면서 성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지은이 자신에게 실망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왠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결혼 10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변화가 단순한 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명확했거든요. 특히 휴대폰을 다루는 모습이나 늦은 귀가, 그리고 자신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성우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혹시 지은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성우는 직접 미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회사 일로 바빴고, 무엇보다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터넷에서 찾은 민간 탐정 사무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중년의 탐정이 성우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탐정의 말에
성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흘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사무실로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탐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성우 앞에 작은 USB를 내밀었어요.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세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고 탐정 사무실의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첫 번째 파일은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지은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은은 한 남성과 함께 모텔 주차장에 도착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약 2시간 후 같은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남자는 지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이 여러 차례 다른 날짜에 반복되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사진들이었어요. 카페에서 테이블 너머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식당에서 마주 앉아 즐겁게 대화하는 사진. 그리고 모텔 앞에서 포옹하며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은 또한 지은의 SNS 비공개 계정도 조사했다며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지은의 숨겨진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불륜 상대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보이는 해변에서 찍은 사진, 산속 펜션에서의 셀카. 심지어 함께 쓴 커플 반지까지 자랑하듯 올려놓았어요. 성우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성우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성우는 손에서 마우스를 놓치고 말았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민재였어요. 성우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민재. 지은을 성우에게 소개해준 바로 그 민재. 결혼식에서 축사까지 해준 민재였습니다. 성우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했어요. 화면 속에서 지은과 함께 웃고 있는 남자는 틀림없이 민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신들의 결혼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탐정은 성우의 상태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모든 자료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가능하죠. 성우는 탐정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선 성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와 지은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성우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우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평판이 좋은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서초구에 있는 큰 로펌이었는데
이혼과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날 오후 바로 예약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성우를 맞이했어요. 김정희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편안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성우는 탐정에게서 받은 USB와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성우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USB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사진들을 살펴보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지은의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는 이것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모텔 출입 장면이 여러 차례 녹화된 것과 친밀한 모습의 사진들, 그리고 SNS상의 기록까지 모든 게 완벽한 증거죠. 변호사는 이어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두 가지 모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의 경우 지은의 불륜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성우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재를 상대로 하는 건데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불륜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소송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가 명확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는 또한 불륜의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에 불륜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지은과 민재의 불륜은 성우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판단된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성우에게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통해 이혼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상간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는데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어요. 성우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성우의 상태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화해나 용서를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간혹 이런 경우에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민재까지 연루된 이 상황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 모두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성우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은에게 보낼 내용 증명 작성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성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간 함께 살았던 지은과 15년 넘게 친구였던 민재 모두와 결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성우는 며칠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본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민재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김정혜 변호사는 약속대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지은에게 발송했습니다.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저녁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편함에서 내용 증명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는 모습이 성우의 눈에 들어왔어요. 성우야, 이게 뭐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성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보는 그대로야, 이혼하자는 거야. 지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은은 성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성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다고. 지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냉정하게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지은은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성우의 바지를 붙잡으며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지은아. 성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 하는 거고 넌 계속해서 선택한 거야. 민재와 모텔에 가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모두 내가 선택한 일이야. 지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우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민재와는 이미 끝냈어. 지은의 말에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끝냈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1년 가까이 자신을 속여온 상황인데 말이죠. 넌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1년 동안 매일매일 거짓말을 했잖아.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지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민재가 오는 걸 보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성우는 문을 열었지만 민재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않았어요. 형, 정말 미안해. 민재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민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형을 배신할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 민재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15년 동안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성우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빼앗아 놓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민재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형의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성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넌 내 인생에 없는 놈이야. 성우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성우는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우는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결혼식 때 축사를 하던 민재의 모습, 지은과 함께 웃으며 미래를 그리던 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김정혜 변호사는 성우와의 약속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민재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별도로 진행했어요. 지은이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 성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안에서 지은과 마주친 건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처음이었어요.
지은은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성우를 보며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성우는 외면했어요. 지은의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혜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모텔 출입 사진들, 그리고 지은의 SNS 계정에서 발견된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특히 불륜이 시작된 시점에 대해 자세히 따져보았습니다. 지은과 민재의 불륜은 혼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성우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민재도 출석해야 했어요. 상간소송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법정에서 성우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출입하는 모습을 동료들이 목격했고,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회사 내에서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혼자들은 지은을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민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상간소송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더군다나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사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상사들도 민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지은은 회사에서 눈치를 봤다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재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직접적으로 해고당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승진에서도 제외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결국 민재도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은의 불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어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지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지은은 성우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상간소송에서도 성우가 승소했습니다. 민재는 성우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부는 민재가 친구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성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1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와 15년간 친구였던 민재 모두를 잃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지은과 민재는 판결 이후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민재에게 모든 게 민재 때문이라며 화를 냈고, 민재는 지은이 먼저 유혹했다며 책임을 떠넘겼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책임만 떠넘기는 추악한 모습으로 끝난 거죠. 성우는 법원을 나서면서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지만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법정 다툼이 모두 끝난 후 성우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옷장 속에 옷가지들,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까지 모든 걸 박스에 담아 지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을 남겨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녁에 혼자 식사하는 것도 어색했고,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성우는 이런 감정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회사 업무에 더욱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케팅 전략도 직접 수립했어요. 직원들과의 회의도 늘렸고 고객 서비스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새롭게 개발한 주방용품 라인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성우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가장 큰 전환점은 대기업 홈쇼핑 업체에서 연락이 온 때였습니다. 성우의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이는 성우가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중소유통업체에서 대기업 협력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홈쇼핑 입점 준비 과정에서 성우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품 품질 관리부터 포장 디자인 개선, 물류 시스템 구축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지만 성우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성취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홈쇼핑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방송을 지켜봤어요. 제품이 소개되고 주문이 들어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의 절반이 팔렸고 1시간 후에는 완판이 되었어요. 그 결과 회사 매출이 기존의 3배로 뛰었습니다. 직원들도 늘려야 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성우는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혼자가 된 후에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거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성우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와의 미팅이 잦아졌고 업계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인맥도 넓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대형 유통업체 회장의 딸인 하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연은 30살로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성우보다 4살 어렸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어요. 하연의 회사와 성우의 회사가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연은 성우의 성실함과 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했고, 성우는 하연의 지성과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어요. 하연과의 만남은 지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성우는 하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연은 성우의 아픈 과거를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그런 시련을 극복한 성우를 더욱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아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성우는 하연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자신이 더 사랑했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성우가 하연과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하연은 성우에게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성우 역시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과정이었죠. 어느 날 성우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찾게 된 건데,
결혼식 때의 영상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에 영상을 재생해 보기로 했어요. 화면 속에는 1년 전에 자신과 지은이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정말 아름다웠고, 성우 역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성우에게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민재가 축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성우 형과 지은 누나가 만나게 해드린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때 민재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서 민재가 나오는 부분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축사 장면뿐만 아니라 민재가 등장하는 모든 부분을 깔끔하게 지워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민재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저장하면서 성우는 묘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성우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은과 민재의 배신은 분명 아픈 기억이었지만 그 때문에 지금의 성공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서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민재에 대한 분노나 원망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대신 성우는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더 큰 사업적 성공과 하연과의 새로운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하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연은 성우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성우야,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 보여. 성우는 하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이야.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줬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성우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은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죠. 사업적으로도 새로운 계획들이 많았습니다. 홈쇼핑 성공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었고 해외 수출도 추진 중이었어요. 직원들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고 더 큰 사무실로 이전도 완료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성우는 어느 날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그때는 아내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사업적 성공을 모두 얻게 된 거죠. 성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이에요. 지은과 민재의 배신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성우에게 과거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후회하거나 원망할 이유도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모든 정리가 끝났고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연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와 더욱 성장할 사업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말이죠.